한 500만 원을 넣어서 그 해에 82만 원을 번 거예요. 요즘은 직장인 10명 중에 4명은 부업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분들은 청년 도약 계좌보다 가입하시는 게 훨씬 유리해요. 내가 얼마를 버는지도 중요하지만 합법적인 선에서 세금을 세이브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무조건 가입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옌마드입니다. 여러분, 벌써 5월이 다가오고 있는데 5월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저는 공포의 소득세부터 떠올라요. 내가 번 돈의 최대 45%까지 떼어가는 정말 무서운 세금이죠. 아마 저와 같은 프리랜서나 투잡을 하고 계신 분들은 다 저랑 비슷한 마음이실 거예요. 이번에는 또 얼마나 내야 할까? 세금을 줄이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 사실 종합소득세라고 하면 직장인분들은 나랑은 전혀 관련 없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요즘은 직장인 10명 중에 4명은 부업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내가 직장 근로소득 외에 단 10,000원이라도 벌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았을 거예요. 이 정도는 적은 금액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로 20%에서 최대 40%까지 추가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부업이나 N잡에 도전해볼 의향이 있는 분들도 소득세에 대해서는 꼭 간단히라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우선 직장인분들은 매달 세금이 빠진 금액을 월급여로 이체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제외했던 세금을 연말에 연말정산이라는 이름으로 일정 부분 되돌려받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근로소득을 제외한 프리랜서나 사업자분들은 1년에 딱 한 번 5월에 세금을 한 번에 몰아서 내요. 돈을 아주 많이 벌어들이는 상위 0.0001% 사람 한정으로 4월에 내기도 하는데, 이 경우는 제가 겪어본 적이 없어서 열심히 살아서 소득세 4월 대상자가 되어본 후에 다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우리 같은 사람들의 소득세는 5월이다. 종합소득세는 쉽게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번 돈에 대한 세금을 올해 5월에 한 번에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매월 이걸 나눠서 납부한 직장인보다 이 금액이 훨씬 크게 느껴지고 부담이 되거든요. 저도 월급 받는 생활을 하다가 프리랜서가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처음에는 이 세금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제 통장에 들어온 돈이 그냥 다 제가 번 돈이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돈을 썼어요. 그러다가 작년 5월 처음으로 소득세라는 걸 내게 되면서 정신이 바짝 들었죠. 내 통장에 찍혀있는 이 돈이 다음 해에 세금을 내기 전까지는 내 돈이 아니구나. 정말 소득세는 여러분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큰 돈이 그냥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걸 보면 그제서야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깨닫게 돼요. 내가 얼마를 버는지도 중요하지만 합법적인 선에서 세금을 세이브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걸요. 쉬운 이해를 위해서 2024년 기준으로 소득세율을 같이 볼게요. 많은 분들이 세금을 내는 기준이 매출 기준인지 소득 기준인지 헷갈려 하시는데요. 소득 기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작년에 1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중에 8천만 원은 원가, 자재비, 인건비 등등 지출한 비용이었어요. 그럼 소득은 2천만 원이겠죠. 그럼 여러분은 이 표에서 1,400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에 속하니까 여기에 맞는 세율인 15%의 세금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소득세를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매출 말고 소득으로 1억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여기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럼 세율이 35%죠. 그럼 저는 얼마의 세금을 내는 걸까요? 3,500만 원? 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아닙니다. 이 소득세라는 건 누진 개념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제가 1억을 벌었더라도 1,400만 원까지는 6%의 세율을 적용하고 5천만 원까지는 15%, 8,800만 원까지는 24%의 세율을 적용해요. 그럼 저는 나머지 1,200만 원이 남은 거잖아요. 여기에만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옌마드님 저는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가장 쉽게 계산하는 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소득세 1억 원에 일단 거기에 맞는 세율인 35%를 곱해요. 그럼 3,500만 원이죠? 여기서 표 오른쪽에 나와 있는 누진공제 금액인 1,544만 원을 빼주면 저의 세금 1,956만 원이 나옵니다. 만약 제가 작년에 소득으로 1억 원을 벌었다면 올해 5월에 1,956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종합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그냥 하루 만에 2,200만 원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저도 겪어보기 전까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저와 같은 분들이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고 복리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정말 좋은 제도를 추천을 해드릴 거예요. 그런 게 있냐고요?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바로 노란우산이라는 제도인데요.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인 제도예요.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일단은 믿음이 가죠. 여러분이 노란우산에 왜 가입해야 하는지,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제가 쉽게 간단하고 설명을
설명해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일단 노란우산은 일반 적금 상품처럼 매달 돈을 저축하는 건데 한 달에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원하는 만큼 넣을 수 있어요. 월납도 가능하고 분기납도 가능합니다. 가입 대상은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는 당연히 되고요. 사업자 등록증이 없더라도 프리랜서나 유튜버 혹은 부업을 하면서 3.3% 떼고 받는 분들 있죠. 이렇게 사업소득 원천징수가 확인되는 분들이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은행 어플이나 인터넷에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적금 상품이 정말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노란우산을 추천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소득공제예요. 제가 앞에서 세금이 얼마나 무서운지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통 사업자들이 이 세금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돈을 씀으로써 비용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노란우산은 돈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저축만 해도 이 저축액만큼 소득공제가 돼서 세금을 줄일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세금을 내야 하는 저의 소득 금액을 줄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소득공제 한도는 소득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는데요. 연소득 4천만 원 이하는 500만 원, 1억 이하는 300만 원, 1억 초과는 2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작년에 4천만 원을 소득으로 벌었다면 원래라면 이 4천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500만 원을 노란우산에 저축해서 소득공제를 받으면 3,500만 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는 거예요. 계산해보니까 무려 82만 원 정도가 절세가 되는 거더라고요. 대박이지 않아요? 그래서 특히나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무조건 가입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1년 동안 500만 원을 넣어서 그 해에 82만 원을 번 거예요. 이걸 적금으로 계산해보면 금리 20%인 일반 과세 예금 상품이랑 맞먹어요. 이렇게 보면 얼마나 큰 혜택인지 느껴지시죠? 이 노란우산이 정부에서 제공하는 절세 상품들 중에 원탑인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노란우산도 어쨌든 내 돈을 저축하듯 모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자가 붙어요. 소득공제가 되는데 이자까지 줍니다. 이율은 3.3%인데 이게 또 달리가 아니고 복리이자더라고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만약 제가 노란우산에 한 달에 50만 원씩 12개월을 넣었어요. 그럼 원금은 600만 원인데 여기에 3.3%를 계산해보면 19만 8천 원을 이자로 받는 거잖아요. 이때 이자까지 더한 원금인 619만 8천 원에 또다시 3.3%의 이자를 붙여주는 걸 복리이자라고 해요. 이렇게 복리인 경우에는 내가 오랜 기간 돈을 저축할수록 점점 이자율이 높아지고 돈도 점점 불어나는 거죠. 근데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게 보통 이런 복리이자인 상품들은 만기가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장기간 납입이 가능한 상품은 보통 복리이자가 아니에요. 납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도 점점 불어나니까 은행 입장에서도 마냥 좋지만은 않을 거란 말이야. 근데 노란우산은 복리이자인데 만기가 안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다들 이 노란우산을 뭐라고 말하냐면 퇴직금 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장인분들은 회사를 그만둘 때 퇴직금을 받지만 저희 같은 사업자나 프리랜서들은 일을 그만두게 돼도 아무도 챙겨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노란우산은 10년이고 20년이고 돈을 계속 모아둘 수 있고 복리이자로 돈이 점점 불어나니까 저희가 나중에 사업을 끝내게 되었을 때 이 돈을 퇴직금처럼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엄청난 메리트가 하나 있는데 가입하면 가입 장려금이라고 또 돈을 주더라고요. 이건 사업자를 어느 지역에 냈냐에 따라 차이가 좀 있는데 평균 월 2만 원씩 1년 동안 준대요. 그러니까 24만 원을 그냥 준다는 거예요. 심지어 대전이랑 밀양은 3만 원이더라고요. 이거는 예산이 소진되면 지급이 어렵다고 하니까 영상 보시고 빠르게 신청해서 꼭 받으세요. 저도 바로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노란우산에 넣어둔 돈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다고 해요. 물론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야겠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갑자기 사업이 너무 힘들어져서 통장에 압류가 걸리면 일상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지겠어요. 이때 노란우산에 납부한 돈만큼은 안전하게 보호받고 수령할 수 있어요. 이 노란우산이라는 제도 자체가 소상공인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저희 같은 프리랜서나 사업자들은 뭔가 항상 안정적이지가 않잖아요. 한창 잘 나가다가도 언제 위험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노란우산이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나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좀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꼭 가입을 해두시라고 권유를 드리고 싶어요. 만약 정말 힘든 상황이 와서 폐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모아둔 목돈이 있어야 다시 사업을 재기하고 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노란우산의 또 한 가지 혜택은 바로 복지 서비스입니다. 경영 자문, 소송 지원, 역량교육, 노후 은퇴 설계, 대출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여행이나 쇼핑, 건강, 의료 부분도 복지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보통 세무 법률 상담을 받으려면 비용이 그래도 한 10만 원 정도는 들어가거든요. 근데 노란우산 가입자분들은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고 건강검진이나 의료 서비스도 다 할인이 돼요. 이 점도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사이트를 좀 둘러보니까 유튜브 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나 뭐 쇼핑몰 운영하는 방법 이런 것도 있어서 좀 놀랐어요. 그리고 노란우산이 장기 상품이다 보니까 중간에 목돈이 필요해지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드실 수도 있어요. 다행히 내가 납부한 부금의 한도 내에서 대출도 받을 수 있더라고요. 중간에 자금이 필요해졌을 때 확보도 가능하니까 이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어떠신가요? 최근에 청년 도약계좌가 워낙 핫해서 많이들 가입을 하시잖아요.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벌써 가입자 수가 200만 명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청년 도약계좌 물론 좋은데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게 꼭 정답은 아니거든요. 하나하나 잘 따져보고 본인한테 가장 유리한 제도를 찾아야 돼요. 저처럼 소득공제가 중요한 프리랜서, 사업자, 엔잡러, 유튜버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청년 도약계좌보다 노란우산 가입하시는 게 훨씬 유리해요.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소득공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이 또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엠마드님 그럼 이걸 가입해서 한 달에 얼마씩 넣는 게 좋을까요? 물론 정답은 없지만 저는 장기 상품인 만큼 너무 많이 넣지 않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전 사실 소득공제가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딱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만큼만 넣는 게 베스트 아닐까. 만약 여러분의 연소득이 4천만 원이라면 500만 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42만 원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넣을 필요 없고 여유가 있으시다면 여러 가지 자산과 상품에 잘 분배해서 넣어두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란우산에 가입할 때 꼭 알고 있어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고 해요. 노란우산은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언젠가는 이걸 해지하는 날이 올 거잖아요. 그냥 나 이제 이거 그만해야지 하고 끝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리자의 혜택을 다 받으려면 폐업, 퇴임, 노령, 사망 등의 이유로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됐을 때 돌려받을 수 있어요. 혹은 60세가 넘어서 10년 이상 납부를 했다는 조건이 채워져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사업을 끝냈을 때 돌려받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퇴직금 제도라고 이야기하는 거기도 하고요. 만약에 중간에 개인 사정으로 해지하려면 기타소득세 16.5%를 내야 하니까 이 점은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저는 소득공제가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사업자를 유지하는 동안은 계속 들어두려고 해요. 네, 이렇게 오늘은 노란우산 공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렸는데요. 누군가는 차라리 그 돈으로 투자를 하는 게 낫지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언제 위기가 닥칠지 모르는 소상공인 분들한테는 최소한의 안전자산이 어느 정도는 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적은 금액이라도 조금씩 모아두면서 소득공제도 받고 목돈도 마련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다는 걸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알게 돼서 바로 토스에서 가입을 하고 매달 돈을 넣고 있습니다. 저의 프리랜서 퇴직금을 위해서 여러분들 중에 돈을 모으면서 절세도 필요한 상황인 분들에게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